얘도 마찬가지 지수에 뭘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냐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으로 미세 조건을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방정식이란 얘기는 등식인데 우리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했을 때와 다르게 지수 방정식은 등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게 지금 지수 방정식인데, 대신에 미세 어떤 수가 있고 지수 쪽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등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어져 있는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을 찾는 과정을 지수 방정식이다 라고 할 건데, 걔를 먼저 개념으로 먼저 정리해 놓으면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이니까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건데, 첫 번째는 항이 2개이거나 항을 2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 그때 지수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건지. 자,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다 아니다?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지? 맞지? 자, 정리해보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x의 값 x1과 x2가 서로 같으면 fx1과 fx2는 서로 같다가 성립. 자, 1대1 함수의 뜻이 뭐였어? 응? 그걸 좀 더 세련되게 설명하면,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설명하면 뭐라고?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fx1과 fx2가 다르면, 즉 x1과 fx1과 fx2, 즉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x값도 서로 달랐고, 또 하나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는 누구?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면 반드시 참이 되는 명제는 어떤 명제? 여기서 공수2 다 했어. 공수2 안 한 사람 없어. 어떤 명제? 지원이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떤 명제가 참이야? 반드시 참이 되는 명제는? 그것에 대응 명제가 참이지. 그래서 x1과 x2가 같으면, x값이 서로 같으면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같다. 자, 이게 성립해. 그래서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x1과 x2가 같으면 대응하는 함수값도 서로 같다가 성립하고, 따라서 어디를 갖게 한다? 밑을 갖게 하여 a의 fx제곱, fx1의 제곱과 a의 fx2의 제곱, 꼴로 정리하면 결국은 밑이 같다라는 얘기는 그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 함수의 등식의 지수가 서로 같아야 한다. 따라서 자,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변에 뭐를 해서 로그를 취해서 정리합니다.
풀어보면 이제 그 예제 문제야. 자, 3번입니다. 지수함수와 지수와 로그는 밑이 다르면 연산이 안 된다라고 했고, 자, 얘네들이 3번에 있는 첫 번째 유형은 3의 x제곱하고 2의 2-x제곱하고 6x제곱하고 서로 같게 할 거야. 그러면 어디를 같게 해줘야 돼? 밑을 서로 같게 해줘. 근데 밑이 다르면 뭐 해주고? 양변의 로그를 취해줄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자, 3의 x제곱 곱하기 2의 2-x제곱은 일단 등식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3 곱하기 2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3 곱하기 2의 x제곱과 같기 때문에 우변은 3x제곱하고 2x제곱하고 지수법칙에서 풀 수가 있지. 그러면 결국은 등식이니까 양변이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누구랑 누구랑은 일단 같아. 3x제곱하고 3x제곱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 정리시키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려면 결국은 누구랑 2의 2-x제곱과 2의 x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럼 밑이 같으려면 결국 얘네들이 x값이 뭐가 오든지 간에 항상 3인 등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 같아야 된다? 밑이 같으면 지수가 서로 같다. 그래서 2x는 2에서 x는 1.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지수 방정식 1번 유형의 방정식은 x의 값이 1. 자, 2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돼? 지수에가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수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돼. 그 안에 있는 x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밑이 같으면 반드시 어디가 같도록 지수가 서로 같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일단은. 그래서 좌변 먼저 정리하면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랑 3이고 우변은 3의 2x제곱이니까 3의 2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정리가 하나씩 되잖아. 그러지? 3하고 서로 같으니까 얘를 제외시키더라도 그러니까 뭐에 등식의 성질에 서 양변에 3으로 나눠줬다 생각하면 되지. 그럼 결국은 좌변에는 2의 x제곱하고 2랑 3의 2x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밑이 이미 달라. 즉 얘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랑 3의 2x제곱인데 아까 말했지 얘네들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다 가져다 집어넣어도 등식 자체가 같아질 수가 없어. 근데 지수를 찾아야 되잖아 x값을.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밑이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양변을 뭐를 해준다? 로그를 취해준다 그랬어. 자, 그래서 양변을 취할 건데 가장 그냥 간단한 예로 밑을 얼마로 하는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를 바꿔줘. 그래서 양변에 밑을 10으로 하는 즉 상용 로그로 밑변은 들어가면 로그 얼마로? 2로. 그 다음에 우변은 2x 곱하기 로그 3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x값이야. 그럼 결국은 이거 뭐냐면 로그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1차 방정식 밖에는 안 돼. 그래서 x는 x끼리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해서 전부 다 이항시키고 양변 정리 싹 시키면 3 마이너스 x 로그 2 하나씩 정리시키면 나중에 바로 풀 수 있으면 그냥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과정들은 생략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x값이야. 그럼 이거 결국 해봤자 x에 관한 1차 방정식 밖에는 안 돼 실은. x에 관한 1차 방정식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x로 이렇게 묶어줘. 그러면 2 로그 3이 되고 마이너스 로그 2는 로그 2하고 서로 같다. 그럼 결국은 뭐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x값이기 때문에 얘네가 바로 뭐가 돼? x의 개수야. 그러니까 결국 1차 방정식 풀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x 앞에 곱해진 수로 양변 나눠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x는 얼마로?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분의 2로 바뀌지. 아니 로그 2로 바뀌지. 뭐 더 이상 정리할 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기는 미세도 x가 들어있어. 이렇게 여기도 x 들어있지. 지수 쪽에도 이렇게 x들 들어있지.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한다?
밑이 서로 같은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수 쪽을 서로 같게 잡아주는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러면 자 일단은 x의 루트 x제곱이고 자 우변은 정리시키면 루트 x가 x의 2분의 1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우변은 x의 2분의 1의 x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됐지?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밑이 서로 어쨌든 x가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지수가 서로 같게 잡아주는 거지. 첫 번째 방법은 자 x가 1이 아닐 때 어디를 같게 해준다? 지수를 서로 같게 잡아주기. 양변 제곱하고 나머지는 2차 방정식. x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 지수가 얼마로 x의 값 등식이 성립할 때 x는 4.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지금 문제 조건에서 x가 1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밑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4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는 지수가 아무리 해도 같아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수가 같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다르다고. 지수가 다를 때는 어느 부분이 밑이 그냥 얼마이기만 하면 돼. 이럴 때는 x가 1이기만 하면 1의 루트 x제곱하고 루트 x하고 1하고 x제곱인데 여기서 어떤 식이 얘네들은 지금 여기는 루트 x하고 x라고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같아질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그럴 때는 밑이 그냥 얼마이기만 하면 돼. 1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안 적어도 되고 x의 어떤 식이 하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f의 x제꼴로 나오고 x의 gx꼴로 나오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해도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안 생겨. 절대로 f하고 g하고 같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경우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밑에 해당하는 x값이 그냥 얼마이기만 해도 돼. 1이기만 하면 돼. 1이 100제곱하고 즉 x가 좌변은 1의 100제곱인데 우변은 1의 200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수는 다르지만 얘네들의 결과의 값이 항상 서로 1로서 같아. 등식이라고 하는 게 이 결과들이 서로 같을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같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밑이 이런 문제는 얼마이면 된다? 1이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등식의 x값은 4 또는 x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내지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일단은 밑이 서로 어떤 경우가 있어? 같은 경우가 생기겠지? 밑이 같을 때와 지수가 같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마인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밑이 얼마면 돼? x가 1인 경우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기는 밑을 같게 하는 거야. 즉 x 더하기라고 3이 서로 같게. 그래서 x값이 얼마? 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이 서로 달라. 자, 여기는 밑이 서로 같으면 돼. 그러면 x가 2이기만 하면 좌변이 어떻게 좌변과 우변의 등식의 결과가 성립하기 때문에 등식이 참여되고 두 번째는 밑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밑이 서로 다를 때는 같게 하는 숫자는 딱 하나야. 지수가 얼마면 될까? 밑이 다르다는 얘기는 밑이 같아질 수 없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게 2번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숫자가 상수야. 그러니까 로그를 취할 수 있었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미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는 로그를 취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져. 그럼 그 로그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등식이 참이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지수가 얼마일 때? 0일 때. 따라서 x가 0이면 등식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4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 생각해봐봐. 얘네들은 절대 같을 수가 없겠지. 근데 지수가 얼마면 0이 돼버리면 4의 0제곱하고 3의 0제곱은 항상 그 결과는 1이잖아.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밑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지수가 얼마가 되도록 0이 되게 해주면 주어진 등식은 참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x는 0하고 x는 얼마? 2. 밑에 셋째 지수가 0일 때는 밑이 서로 달라도 항상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더라.
자, 4번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항이 3개인 경우야. 지수함수에서 봤잖아. 지수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 나오면 얘네들이 반복되면 어떤 문자로?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어. 마찬가지. 자, 4번은 항이 3개인 경우 지수 방정식인데 항이 3개인 경우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 뭐를 해서 치환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범위까지 정해주기. 공통 부분을 치환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의 형태로, 즉 다항 방정식의 꼴로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3차 방정식도 될 수 있고.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치환하면 확인해야 된다 했지? 뭐라고? 범위를 생각하라고. 어쨌든 치환했는데 2차 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거야. 치환했어. 예를 들어서 a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을 했는데 풀어놓고 보니까 t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2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치환하기 전으로 돌아가니까 ax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2란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지수방정식 지수함수는 밑이 1이 아니고 항상 0보다 크다 그랬잖아. 지수함수 자체에서.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시키고 뭐만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x값을 찾으란 얘기야. 여기서 변수에 대해서 유의하란 얘기는 방정식을 치환해서 풀었는데 2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양수하고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음수인 경우 제외해야 될 때는 제외하고 x값 찾으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이렇게 항이 3개인 경우 공통 부분은 치환하라고 했으니까 4의 x제곱은 2x의 제곱하고 서로 같고 얘는 2의 제곱하고 2의 x제곱으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풀 수 있고, 그러면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고 공통이기 때문에 치환을 했다. 그럼 t의 값은 방정식 풀었을 때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얘를 놓치지 말라고.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다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범위를 확실히 확인하라는 얘기고, 부호를.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아니 32는 0이야. 32는 0이고 2차 방정식 풀면 t 마이너스 곱하기 t 더하기 4는 0. 그럼 t의 값이 8 또는 t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t는 항상 누구보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리지. 그래서 원하는 값 t는 8이 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x이기 때문에 치환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x는 얼마이다? 3하고 점이. 다 들었어? 다음 시간에 올 때 공부해가지고 와. 알았지? 그럼 가고 놔두고 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우리 2차 방정식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 2 더하기 3루트 x의 제곱 플러스 뭐 루트 3x 마이너스 4 이런 경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제일 앞에 오는 항의 개수가 무리수가 되는 경우는 뭐 해주라 그랬냐면 이 앞에 있는 무리수의 무리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수만큼 합차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리수의 꼴로 바꿔주라 그랬어. 유리수로. 그걸 떠올리면 되고. 자, 그래서 2번 정리하면 2 더하기 루트 3의 x제곱인데 2 마이너스 루트 3을 2 플러스 루트 3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곱하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자, 2 더하기 루트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시킬 거야. 무슨 말이냐면 2하고 곱하면 1이야.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얼마가 돼? 1이겠지. 역수란 얘기겠지?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의 x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t분의 1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정리시키면 t 더하기 t분의 1이 4고
당연히 t는 누구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양변 t 곱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그러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t는 2 뿔마 루트 b의, 자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t는 얼마? 2 뿔마 루트 3. 그래서 치환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서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 2 플러스 루트 3일 때와 얼마일 때로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로 바뀌지. 따라서 이때는 x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위에 적어놨지? 얘는 누구랑 같아? 2 플러스 루트 3분의 1과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은 얘의 역수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지수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있는 방정식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x는 이렇게 써도 되고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써도 되고, 편할 대로. 자, 얘네들의 관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같이 그대로 써도 되고 풀어서 써도 상관없어. 자, 여기서 3의 x제곱에서 이 자리는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얘는 3의 x 더하기 y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얘가 3의 세제곱이 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따라서 x 더하기 y의 값은 얼마다? 3이라는 것까지 우리 만들 수 있지.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 그러면 이제 이유식에 의해서 정리 다 하면 x 더하기 y는 3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3의 x제곱 더하기 3의 y를 뭘로 3-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양변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x제곱분의 얼마야? 27이 12가 되는 거고,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얘는 0보다 클 거고, t 더하기 t분의 27은 12야. 그럼 이제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이 되면서 t 마이너스 3 곱하기 t 마이너스 9하고 나와. 그러면 t가 지금 3의 x제곱이기 때문에 3의 x제곱이 3이거나 3의 x제곱이 9기 때문에 x가 얼마? 1 또는 x가 2가 되면서 거기에 대항하는 y의 값이 2 또는 y는 1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얘는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근데 3의 x제곱도 0보다 크고 3의 y제곱도 0보다 커. 그럼 이거 뭐처럼 보면 돼? 두 수의 합이 12가 되고 두 수의 곱이 27이 되는 수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두 수의 합이 12가 되고 두 수의 곱이 27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2일 때하고 알파 베타가 27인 경우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럼 바로 나오지. 합이 12가 되고 곱이 27 되는 경우는 3하고 9밖에 없어. 그럼 적어보면 이거네. 3x 제곱이 3일 때 3의 y 제곱은 9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의 x 제곱이 9가 됐을 때 3의 y 제곱이 3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x 값이니까 그럼 x가 1이고 y는 3, 아니 y는 2 제곱이니까, 또는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 1 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이,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첫 번째 방법만 생각나고 두 번째 방법이 생각 안 나면 이거 결국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서 지수가 모두 x가 되도록 바꿔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2차 방정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들어가도 되고. 자, 여기까지 됐어. 지수 방정식은 오히려 지수함수랑 이쪽보다 더 단순해 사실은.
그리고 지수 방정식에서 만들어서 푸는 유형이 지수 부등식에서도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만 부등호가 나오는 것밖에 안 되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면서 치환하는 것, 범위 잡는 것, 진수 찾는 것. 그러니까 진수 찾으면 미지수가 진수에 있으면 그게 로그 방정식이 되는 거고 미지수가 지금 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인 거고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은 진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로그 방정식이 되는 거지.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같은 유형으로 계속 반복될 거야. 그래서 말했잖아. 지수하고 지수를 잘 해놓으면 로그가 쉽다고, 로그가 편하다고 공부하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이제 방정식이고 치환하면 지금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힘들고 걸리는 게 뭐냐면 공수 1이랑 공수 2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 그러니까 잊어먹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지. 이어서 숙제 갖고 와.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가면 공수 1에서 했어. 근해 분리해서 2차 부등식 저 뒤쪽에서만큼 아니면 2차 방정식에서 나왔을 것도 같고. 자, 두 근해 부호가 둘 다 양수야. 그러면 두 근이 둘 다 양수란 얘기는 두 근이 중근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자 중근인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판별식이 먼저는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 나와야 되지.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뭐보다 커? 0보다 커.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두 근의 곱도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겠지.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2차 부등식에서 했던 것 중에서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지. 그러면 항상 0보다 크려면 두 가지 조건이 붙어. 하나는 뭐고? 항상 0보다 크려면 방학 때 공수원 특강도 하고 했잖아. 항상 0보다 클 때 조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려면 찬민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면 돼야한데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일단 대표적인 유형들만 그냥 적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부등식에서 두 근이 x는 p보다 큰 쪽에 있다 또는 작은 쪽에 있다. 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지. 첫 번째 두 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a가 이제 여기는 양수인 조건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데 두 개의 근이 누구보다는 x는 p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중근인 경우를 포함했을 때야. 따라서 x는 p보다 두 근이 큰 쪽에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에 두 근이 p보다 더 큰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p보다 큰 쪽에 있겠다. 누가 p보다 더 큰 쪽에 있어? 그림 보면 누가 지금 그래프가 이차함수니까 누가 p보다 큰 쪽에 있어? 대칭 축이 누구보다 경계점의 역할을 하는 x는 p보다 더 큰 쪽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게 누구? 이 경계점의 역할을 해주는 x는 p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하기. 자, 이 내용들이 2차 아니 지수 방정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얘기한 거고 p보다 작다 그러면 두 근이 어떤 x가 p보다 작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 반대로 대칭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 생각하고 갑니다. 왜 여기는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만 생각했냐면 a가 0보다 항상 일단은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a하고 지수 쪽에 근이 붙는다 했잖아. 그지? 지수 쪽에 미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뭐보다 크게 돼? 0보다 크게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도 양수일 거고 곱해도 항상 양수일 거란 얘기지.
그래서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만 써본 거고. 자, 그럼 6번입니다. 지수방정식에서 두 군의 합을 구하라. 그럼 조심해야 될 건 어디냐면 지수방정식은 미지수가 지수에 있다 그랬어. 지수에. 그러면 얘를 생각했을 때 지수에가 누가 있다고? 미지수가 있다고? 그러면 두 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가정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밑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지수 쪽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려면 이 방정식에서는 지수끼리 더하려면 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서는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합을 구해야 될까? 두 군의 그 곱을 이용해야 된다. 지수끼리 더하려면 치환시킨 방정식에서 두 군의 합을 이용하는 게 맞아? 두 군의 곱을 이용하는 게 맞아? 지수끼리 더하려면. 똑같아. a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건 똑같고 t는 0보다 큰 것도 똑같아. 그럼 치환시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곱하기 ax제곱이니까 t는 1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두 근이 하나, 두 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t는 치환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a의 알파 제곱이고 a의 베타 제곱으로 바뀐다는 얘기겠지? 근데 문제는 이 알파와 베타를 더해야 돼. 이 알파 지수에 있는 알파와 베타를 더하려면 치환시켜서 만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끼리는 뭘 해줘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자, 저거 보면 자 여기서 나오는 x값을 이렇게 써볼게. t 알파하고 t 베타라고 놓게 치환시킨 2차 방정식 두 근을 치환시켰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두 근을 합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경우 있어. 치환시킨 2차 방정식에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둘이 더해 그냥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거 뭐냐면 치환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a 베타 제곱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수끼리 더할 수 있을까? 없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치환시킨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치환하면 a 치환되기 전으로 돌아갈 거라서 a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이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얘가 1이란 얘기지. 따라서 치환시킨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2자리니까 결국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2의 값은 얼마가 돼? 그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와야 되니까 지수가 얼마다? 0. 그래서 요거 조심합니다. 치환시켰을 때 2차 방정식에 치환시켜서 만든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치환시켰을 때의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굳이 꼭 말로 적어보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살짝 적어보면 이 치환시킨 2차 방정식에서 자, 두 근을 요 2차 방정식이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놓고 풀으라고.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으로 놓고 하라고. 자, 요거를 생각하고 들어가게. 그래서 두 근의 합 물어보면 치환시킨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이다. 진수에서 아니 로그에서는 또 바뀝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음 해서 t 알파하고 t 베타로 놓은 것 뿐이고 원래대로 가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면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이 1이야. 그래서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고 그래서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야. 이렇게 바로 나오면 돼. 이해가 됐으면 굳이 뭐 t 알파 t 베타 안 써도
그냥 이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고 두근의 합 구하라고 하면 치환시켰을 때 두근의 곱이다 라고 생각하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마찬가지 여기서도 주어져 있는 식부터 정리하면 4의 a제곱이랑 4의 x제곱으로 나눌 수 있고 2의 4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a 2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이제 뭘로 공통부분 나왔으니까 2x제곱을 t로 치환시키고 변수에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다라 적고 그 다음에 4a제곱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2의 a 더하기 2는 0. 자,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뭐가 되고 0이겠지. 충분. 판별식 들어가면 4분의 d 들어가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얘는 16 마이너스 0 되고 결국은 2에 4a 더하기 2가 16 2의 4제곱과 같고 4a 플러스 2는 4가 되면서 잠깐만 16이지? 아니 6인가? 2 4제곱 16이지 4제곱 어디가 틀렸지? 아 미안 여기 16 아니지? 얼마 나와야 돼? 16에 2분의 1이면 8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 64제 미안해. 그래서 A는 1하고 정리. 자, 그 다음에 7번 로그 방정식입니다. 지수 방정식은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방정식일 때 지수 방정식이라 그랬고 로그 방정식은 어디에가 주어져 있는 로그에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로그 방정식. 그래서 정리하면 로그 방정식은 자 로그의 진수 또는 어디에 자, 아까 지수 방정식도 지수에만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었지. x에 뭐 루트 x제곱 이런 경우 있었잖아. 이렇게 밑과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진수의 밑 또는 밑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은 로그 방정식. 자, 똑같네. 8번도 항이 2개이거나 항일 2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 로그 방정식 해법 쓰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로그 방정식도 1대1 함수. 이유는 로그는 지수의 역함수라 그랬지. 아이 미안해. 자,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앞이랑 똑같습니다. 지수 방정식하고. 밑이 같고 함수값이 그게 대응하는 값이 서로 같으면 진수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fx는 b다. 이거는 누구?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진수 fx는 누구랑 같다? a의 b제곱과 같다. 자, 얘네들을 적당히 이용해서 풉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자, 이대로 그냥 진수, 미시 같아가지고 진수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야. 양변에 로그 취해주는 건 똑같이. 미을 갖게 못하는 경우는 양변에 로그 취하기.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지. AX제곱 지수방정식에서는 같은 꼴이 나오거나 치환했을 때 AX제곱이 항상 0보다 컸고, 로그는 조심해야 될 게 미시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서도 진수가 하나 더 붙지. 그래서 숙제한 것 중에서 그 앞쪽에 틀린 A스텝 문제 중에서 채점을 안 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채점 안 맨놨어. 거기는 다시 들어보고 하라고. 여기는 진수가 하나 더 붙기 때문에 항상 로그 방정식은 문제 풀고 나서 누구까지 따져야 돼? 진수까지.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하고 다르게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게 어디냐면 진수야. X값이 나왔다고 해서 다 답이 나는 게 아니라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반드시 한번 따져놓고 방정식 답 정리하기. 자, 그러면 여긴 정리하면 진수가 몇 개 나왔어? 9번에 1번은 3개야. 그러니까 얘도 따져봐야 되고 얘도 따져봐야 되고 얘도 따져봐야 돼. 그러면 당연히 2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고 x-1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1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때 x 조건은 뭐야?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 조건. 2차 부등식 공부했을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 조건 얘는. 뭐 있어 참민이?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때 x의 조건. 아는 대로. 네가 아는 대로 대답하면 돼. 네가 아는 대로 말하면 돼. 만약에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부등식 풀 때 2차 부등식 풀 때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 이때 x의 조건 물어보면 뭐라고 적는 게 맞아? 뭐라고 적어야 돼? 지원이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연욱이? 응? 그냥 실수? 그래. 여기는 모든 실수. 얘는 항상 0보다 더 커. x축에 있잖아. 꼭지점이 0,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실수야. 그러면 결국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x는 얘랑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x는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큰 x값을 찾아주는 게 맞아. 이 진수를 모두 만족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푸는 거지. 로그. 자, 좌변이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서로 뭐 해주면 되고 곱해주면 되고 우변은 x의 제곱 플러스 3. 그럼 뭐야? 밑이 이미 서로 같잖아. 밑이 같으니까 다른 거 볼 거 있겠어. 진수끼리 서로 같다만 하면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는 x제곱 플러스 3.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나머지 2차 방정식. 그러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진수 때문에 여기는 해가 1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x값은 얼마만? 3만. 그래서 많이 틀려서 오답이 나오는 자리는 어디? 진수를 확인 안 해가지고 답이 이거 두 개 다 나와. 3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오답이 나오니까 진수 조건 꼭 확인합니다. 좀만 참아 연우가 11번까지 할 거니까.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진수 따집니다. 여기도 진수, 여기도 진수. 그러니까 진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자 여기서 x가 5보다 커야 되고 얘는 x가 2보다 커야 돼.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할 거기 때문에 진수 x는 누구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5보다 크다.
자, 두 번째 풉니다. 자, 밑변환 알지?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은 N분의 N 로그 A의 B다. 이거 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해봤냐면 연습할 때 빼내는 것만 연습했어. 근데 우리가 뭐도 할 줄 알면 돼. 만들어주는 것도. 자, 밑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밑을 같게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돼? 같게. 근데 2를 4로 바꾸는 거랑 4를 2로 바꾸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4를 2로 바꾸는 방법은 2의 제곱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앞에가 누가 붙게 돼? 2분의 1이 붙겠지. 분수가 붙어. 근데 그거보다는 이럴 때는 밑을 뭘로? 4로. 그러면 봐봐. 원래는 A의 B였는데 여기다가 M제곱 해줬으면 여기다가도 누구만큼 해주면 돼? 똑같이 거듭제곱 해주면 변함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로그 A의 B인데 굳이 바꾸고 싶어. 뭔가로. 그러면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건 M분의 N에서 M과 N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하고 같아. 그러니까 밑에다가 M제곱 해주고 싶으면 진수에다가도 뭘 해주면 돼? M제곱만큼 거듭제곱 같이 해주면 이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4니까 얘도 밑을 얼마로? 4로 바꿔줘. 그러면 2의 제곱하니까 얘도 뭘로? x-5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결국 얘는 뭘로? 뭐 더 적으면 4의 x-5의 제곱이고, 우변은 1은 밑을 4로 바꿀 거기 때문에 밑하고 진수가 서로 같다. 따라서 결국은 좌변의 진수 x-5의 제곱과 우변의 진수 4 곱하기 x-2가 서로 같고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x 14x 25 4x 10 14x 맞는 것 같은데 4x 마이너스 25 14 이 마이너스 14x 맞지 않냐? 맞지? 응. 그 다음에 25, 8 해서 33은 0.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는 3 또는 x는 11인데 자, x의 조건이 뭐냐면 5보다 커야 돼. 진수가 다 양수가 되려면. 따라서 x 값은 얼마만? 11만. 자, 3번입니다. 3번은 함수에서도 봤었지. 미세가 x가 들어있고 미시 x야. 그리고 진수도 진수. 여기 보면 지수 쪽에 로그를 포함하고 있고. 근데 얘는 또 로그도 아니고 거듭제곱 지수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주기로 했어? 양변을 뭐 한다? 로그 취하기로.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x 로그 x는 1000 x의 제곱으로 놓고 자 지수 쪽에 있는 로그를 기준으로 로그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로 바꿉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려와서 로그 x의 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1000은 10의 세제곱이니까 3 더하기 2 로그 x 그리고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하고 x는 0보다 크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고 나는 치환 안하고도 풀 수 있어. 그러면 치환 안하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t의 값이 3 또는 t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3이거나 또는 로그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로그 성질에서 로그 정의할 때째 x는 10의 세제곱 또는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해서 x의 값은 1000 또는 x는 10분의 1 하고 나오지.
자, 10번도 마찬가지.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뭐 한다? 공통 부분이 나오면 치환해서 쓰기. 자, 로그 A에 X가 반복해서 나오면 얘를 하나의 문자로 T가 아니어도 되니까 어떤 내가 편한 문자를 가져다가 치환해서 똑같이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과 같은 다항 방정식으로 변형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 치환했기 때문에 진수 보기. 자, 이제 다 끝나가.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유형에다가 부등호만 붙여서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해주면 되고, 자, 여기는 자 미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뀌었잖아. 근데 미세가 미지수 있는 것보다 진수에 미지수 있는 게 더 편하잖아. 그래서 미하고 진수하고 바뀌어서 로그 10의 x분의 얼마로 3으로 바꿔줘. 나는 x가 미세에 있는 게 좋아. 그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실수하지 않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x가 1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여기 미세, 원래 미세가 x가 있었기 때문에 x가 1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조심하고, 당연히 x는 0보다 커야 되고. 자, 그래서 양변에 로그 10의 x를 곱해서 인수분해 바로 해보면 하고, 해서 필요한 x값 찾기. x는 10 또는 x는 10의 세제곱에서 1000 됐네. 자, 여기는 밑변환 공식 얘 가져다 씁니다. 예. 이제 기억하고 있겠지. 자, 얘 가져다 쓸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5 로그 x 곱하기 5 로그 x 빼기 3 그래서 힘드니까 5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하고, t는 0보다 커야 되고 당연히 진수 x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자,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얘가 t 2t제. 그래서 6t 플러스 5는 0. 그럼 t 마이너스 5 곱하기 t 마이너스 1은 0 되고, 그럼 t가 5 또는 t가 1이 되면서 치환되기 전의 식으로 돌아갈 거라서 5 로그 x가 5 이거나 5 로그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서 로그 x는 1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x이기 때문에 10. 여기서 지수 로그 x는 0이야. 5의 몇 제곱이 1이잖아. 1이 되려면 지수가 0일 때니까 로그 x가 0이고, 따라서 x는 10의 0제곱에서 1. 그래서 이 방정식은 x가 10 또는 x의 값은 풀면 1 하고 나와. 지수 방정식하고 로그 방정식의 대표적인 유형들만 나왔어요. 자, 거기 뒤쪽은 안 합니다. 여기 뒤쪽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만 안 할 거야. 큰 1번에 1번하고 2번만 빼고 갈 거니까 요거는 다음에 하는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개념은 정리합니다.